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자, 목요일에 용감한 남자 용가라 사대 시간입니다. 김용남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생 쿠폰 신청하셨습니까? 저는 내일입니다. 아, 저도 똑같네요, 저랑. 저랑 딱 그 차이니까. 연도마다 이제 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하실 거죠? 해야죠. 네. 아니 지금 저의 그 민생 쿠폰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집에 있습니까? 예. 저도 저희 집에 제 걸 노리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자, 이틀 만에 1,500만 명입니다. 네. 그만큼 호응이 이렇게 크네요. 놀랐습니다. 그럼요. 예. 근데 참 뭐가 안 되는 것처럼, 근데 그냥 이 느낌만 봐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 이거 쿠폰 받고 또 이게 지역 가서 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뭐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데 네. 일단 그 민생 회복을 위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주는 거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전 국민이 다 받는 다 받을 수 거잖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안 받을 이유는 없죠. 그렇죠. 뭐 근데 받아서 잘 써야지. 자세하죠. 뭘 쓰든지. 좀 전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금액 차이가 있긴 합니다. 네. 상위 뭐 10%는 얼마고 일반 국민들 또 하위 뭐 등등에 이제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색깔 좀 다르게 소비 쿠폰을 지급해서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또 강하게 질타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민생 쿠폰을 지급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네. 있습니다만 뭐 신용카드가 있는 분들은 신용카드로 받아서 써도 돼요. 근데 소득 수준이 낮아서 신용도가 좀 낮은 분들, 그래서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발급이 어려운 경우. 그 경우엔 주로 선불카드로 신청해서 받게 되는데, 이제 선불카드가 금액이 달라지다 보니까 금액별로, 그러니까 선불카드의 그 금액별로 색상을 달리했다는 것인데, 그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할 그게 수 편하죠. 있어요. 그렇죠. 얼마짜리고 예, 이거는 예. 얼마짜리고 하는데 센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참. 그 감수성의 문제 그러니까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만 생각해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그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갖고 하면 얘가 이 사람이 소득 수준이 네. 얼만큼 그게 나오잖아요. 쓸 때마다 이 그러니까요. 뭐랄까요, 그게 일종의 계층 분류 그러니까요. 카드가 돼 버리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같이 경기도 거주하시면 경기도에 있다 보니 지난번에 했을 때는 같았거든, 색깔이. 경기도에서 한번 한 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색깔별로 하는 걸 보니까 이게 감수성 부분이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무자가 입안을 네. 하더라도 결제 과정에서 어디선가는 한 번은 걸러졌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결제 과정에서 어떻게 그게 아무도 몰랐을까요? 네. 중간 단계에서 한 명이라도 예컨대 뭐 직원이 있으면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뭐도 있고 국장, 실장, 시장까지 쭉 네. 있잖아요. 한 명도 그걸 못 봤을까요? 와, 참. 그러니까 이게 결제를 꼼꼼하게 안 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그냥 일하기 편하겠네 정도만 생각하고 결제를 한 건지 지난번 그 호남 지역의 타운홀 미팅 네. 때도 별로 득점보다는 실점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꾸 그렇게 실점하면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중요한 어제 소식은 강선우 후보자 자진 사퇴 부분입니다. 사실은 오늘까지 재송보했기 때문에 요청했기 때문에 네. 오늘 내일 중으로 임명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제 오후 한 2시, 3시 그 무렵에 SNS 글을 쓰면서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약간 그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늦었다? 다행스럽죠. 사실은 본인 스스로 자진 사퇴 형태로 대통령이나 그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더군다나 집권 여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요. 뭐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크게 논란이 됐던 2명의 후보자, 그러니까 16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2명 중에 1명은 이제
사실은 그게 강선우 후보자가 계속 문제가 돼서 약간 묻힌감이 있었는데 그때는 자진 사퇴가 아니고 지명 철회였어요. 철회해버렸어요. 예. 예. 그때는 임명권자가 인사권자가 지명을 철회하는 형태였고 이번에 강선우 전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후보자 지위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해결이 됐는데 이른바 현역 불패 신화가 깨졌다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여당을 할 때도 현역 국회의원 중에 장관 임명에 그 실패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다른 그러면은 장관 후보자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 그건 그것도 아니었죠. 아니죠, 사실은. 네. 어떤 면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의 프리미엄이 작용해서 장관 임명까지 갔던 것인데 그게 이번에 최초의 그 깨진 사례가 나왔다는 것이고 그것도 더군다나 여소야대도 아니고 압도적인 여당의 의석수가 훨씬 많은 가운데 나왔다는 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심에 밀려서 임명에 실패했다기보다는 집권 여당이 많은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론에 반응해서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진 사퇴 형태로 임명이 안 되는 사례가 나왔다는 게 앞으로도 계속 이 사례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 스스로 집권 여당이 판단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중간에 보면 박찬대 지금 후보가 SNS에 글을 썼더라고요.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고 얼마 안 있다가 또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뭔가 대통령하고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박찬대 후보하고 뭐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그 오비 일학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박찬대 후보 직전까지 원내대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전까지 원내대표를 한 사람도 자진 사퇴를 권하는 그 메시지가 나오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그런 메시지에 영향을 받아서 또 자진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뭐랄까 대통령실과의 교감하에 미리 알았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양 후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왜? 매번 사진 찍을 때도 같이 딱 손잡고 두 네. 사람의 손을 동시에 잡고 사진을 찍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살짝 알려줬다. 요거는 조금 생각하기 아니겠죠? 힘든 거 아닌가 아니겠죠. 싶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럴 이유도 사실 없어 보이고요. 자, 뭐 인사라는 게 사실 만사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인사 시비들이 몇 개 있었어요. 또 네. 최근에 지금 강준욱 국민통합 예. 비서관 사퇴했던 측면도 있고 인사 검증 시스템 조금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 사례까지 다는 모릅니다만 네. 일단 미국하고 비교하면 우리의 임명 절차가 상당히 신속히 진행되는 건 맞아요. 빠르다, 예. 신속하고 빠르다. 예. 미국은 사실은 인사청문 대상자는 정말 오래 걸립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기에는 또 급해요. 우리 국민성 자체가 네. 안 됩니다. 아니 정말로 미국은 네. 뭐 6개월이 저도 그렇게 알고 다반사예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은 뭐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워낙 많은데 우리는 정권이 바뀌었는데 장관직을 6개월 이상 뭐 전임 정부의 장관 내지는 공석으로 놔둔다. 이건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속도와 정확성은 정확하게 그 충돌하는 양상이 있어요. 분명히. 네. 속도를 빨리 하다 보면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건데 그 과거의 그 고위직 인사에서는 그 이른바 국가정보원의 그 조난 카드, 그렇죠. 예, 조난 그거- 자료. 조난 자료를 많이 의존을 했죠. 근데 국정원이 지금 국내 정보 수집은 못합니다. 금지되어 있잖아요. 하면 불법이니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이유에서 예. 자꾸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시켜 놨습니다만 그러면
과거에 이제 정보기관이 담당하던 그런 인물 세평이나 인물과 관련한 자료 수집을 어디선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보기엔 인사혁신처나 이런 곳에서 그 기능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뒷조사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그 사람이 보통 장관 정도의 고위직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 전에도 정부 고위직에 있거나 아니면 민간 사이드에서도 그렇죠. 상당히 주목받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인사 그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인사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를 어느 한 곳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지금 국민통합비서관 자리 뭐 네. 보수 진영의 인사 쓰겠다라고 하긴 했는데 앞으로도 보수 또 하겠다고 하는데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 자체가 어떻게 저는 될까요? 그 직책 자체가 정말 국민 통합 비서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진영을 보수와 진보로 나눈다고 하면 지금 정부는 진보 정부라고 볼 수 있으니까 통합 비서관을 보수 측 아니면 보수 출신 인사를 쓰는 거는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국민 통합을 100% 국민 통합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사실은. 예. 국민의 70% 내지 80%를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예. 물러난 비서관은 사실은 그 70~80% 범위에 벗어나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인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는 그 발언 내지는 글을 쓴 것 자체가 강준 이거는 예. 국민의 70~80%라기보다는 그 범위에 벗어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쪽 인사더라도 적어도 7~80% 범위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예. 정상 그러니까 범주라고 할 수. 차라리 뭐 경제 정책적인 예. 면에서 감세를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어떤 그 견해에 있어서 북한을 우리 사회에 또는 대한민국에 대한 가장 큰 그리고 직면한 위험으로 본다는 정도까지는 포용할 수 있으나 내란이 정당했다 아니면 뭐 내란 그거 할만하지 않았느냐 할 그건 안 수밖에 없는 되죠. 상황 아니었냐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건 곤란하죠. 그 측면을 보고 좀 인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은 좀 봐야 되고 또 본인도 그런 책을 쓴 전력이 있으면 3월달에 썼어요. 며칠 전에 네. 몇 달 전에 그러면 본인이 염치가 있다면 안 해야지요. 이걸 한다는 게 좀. 그거 왜 들어갔을까요? 이거 다 걸리잖아. 그럼 모든 그 물량을 폐기를 하든지 너 다 보고 있는데 그걸 한다는 게 참 말이 됩니까? 참 납득이. 자, 국정 지지율을 또 사실 살짝 꺾였었어요. 네. 지난주 보니까 이런 이런 혼란 때문에 이번에 좀 돌아올까요? 저는 정리는 뭐 되는 모양새라서.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이른바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 있죠. 아직. 네네 그렇죠. 올라갈 것도 있고 또 네. 그러니까 갈 수 있다 이제는 그럼요. 인사가 정리가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한길 씨 이제 입당하면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당원 당규 위반 있는지 조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 또 입당한 거를 또 이거 지시를 해가지고 또 출당시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자기 중심이 있어야 돼요. 네, 처음부터. 처음에는 이런 자세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납득하기 어려워요. 네, 입당하고 뭐 어떡하라고 입당해도 뭐 저런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다가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바뀌었어요. 네. 근데 처음부터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도 공당이잖아요. 그리고 제1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의석이 100석 넘게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집권을 꿈꿔야 되는 정당이잖아요. 주권 해야죠. 뭐 영원히 네. 저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국민의 70%를 보고 가야죠. 당연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맨 끝에 있는 사람을
보고 가요. 그러면 정말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기 씨 같은 주장을 거듭하는 사람은 네. 사실은 당적 정리를 하는 게 맞죠. 본인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하면 정리를 시켜야 되는 게 시켜야 되는 맞죠. 게 맞는데. 근데 처음부터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야지. 예, 그런 게 아쉬운 거죠. 갔다 하면서 결국 여론이 그렇게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전환길 씨가 뭐 당원 당규 안 걸려서 안 나가고 끝까지 버티거나 급기야는 전당대 나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징계위원회 열어서 출당시켜야겠죠. 또 그러면 또 10만 뭐 양병설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지지하는 자기가 데리고 온 그런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에이, 그거는 그거는 제가 괜찮을 보기에는 과장이 많이 된 거고. 예. 전환기 씨 보고 10만 명이 입당을 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이 한 85만 명쯤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네. 글쎄요. 그렇게 늘었을까요? 저는 오히려 줄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전환길 씨가 이렇게 크게 활동한다면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도- 이제 글쎄 뭐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네. 앞으로 선거에서 적어도 TK 지역을 제외하고 당선자 내기는 거의 어렵다고 어렵다. 봐야죠. 예. TK 빼고는 윤희숙 위원장이 혁신이 이제 꾸려가고 있는데 또 의총에서도 논의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하다가 윤희숙 위원장이 또 맡아서 하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힘 혁신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제가 보기엔 윤희숙 혁신위도 이미 끝났어요.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진작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윤희숙 위원장의 메시지가 개별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 이게 전략이라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단편적인 얘기는 맞는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혁신을 성공시키려면 전체적인 계획과 전략 하에 메시지를 내놨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아쉽다. 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 전반적인 상황이 혁신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저는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나오면서 이게 뭐 속어로 전 알고 있는데 다구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니스 위원장님은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 용어를 썼다는 거는 정말 본인도 당황했다는 거고 본인이 그렇게 표현하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만큼 지도부 생각하고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네. 혁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 어디까지 가나.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그렇지만 전당대회는 지금 잡혔습니다. 이제 열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출마 선언도 하고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나옵니까?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본인은 예. 나오고 싶은 것 같죠. 본인은 나오고 싶어 네. 하는 것 같은데. 주위에서는 말리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고. 네. 저도 만약에 컨설팅을 저한테 의뢰한다고 하면 말릴 것 같아요. 저도 말릴 것 같습니다. 특히 저렇게 뭐 라방 같은 거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방 너무 즐거워하셔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뭐 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도 않아 보이고 상황상 네. 어쩌면 그런데 이제 본인은 계속 뭐 주위 얘기 들어보면 나오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구도상 보면 대선 때랑 거의 똑같아 보이거든요. 지금 장동혁, 주진우 뭐 이런 사람들 출마 선언했는데 반탄, 찬탄 또 그 구도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엔 22대 남은 임기 2년 한 8개월 남았나요? 네. 내내 저런 모습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변해요. 그래도 리더십이 좀 있어서 이게 확 끌면서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 안 변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람을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현역 국회의원들 지금 임기가 2년 6개월 이상 남았는데 어떻게 바꿔요? 뭐 바꾸면 만약에
누가 사퇴하거나 그러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보궐선거 치르면 지금 당선자를 어디서 내나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상황이 최악의 더 상황이라고 봐요. 나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지금 당권도 아마 그런 것 같고 전당대회 하더라도 지금 김문수가 지금 나오고 그러면 지난 대선 때하고 도돌이표가 되는 모양새거든. 일단은 조경태, 안철수 이런 후보들이 단일화한다 뭐 얘기를 하지만 또 안철수 의원도 거절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도 그 50% 이상 득표자가 안 나오면 네. 결선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후보 간의 합종 연행이 힘들어요. 왜냐면 어차피 결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정리가 되고 남은 두 사람 물론 이제 그 전에 50%를 훌쩍 넘겨버리는 후보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러면 거고 그거는 뭐 결선이 의미가 없으니까요. 예. 뭐 4명이 결었는데 한 사람이 50% 넘는다? 그럼 그 사람 당대표 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탄핵에 찬성했던 측에서도 후보 단일화를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쭉 선거전이 펼쳐질 텐데 현실적으로 한 2달 반쯤 지났죠. 네. 대통령 선거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1년 넘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얼마 안 됐어요. 지난달이에요. 6월 달. 지금 7월이에요. 그러니까 6월 초에 시작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2달이 뭐야?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더 한 달 반 된 거네요. 왜 이렇게 저도- 오래된 것 같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집권한 지 1년 넘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느낌. 6월 네. 3일 날 대통령 선거했는데 가만보면 지난달 네. 초에 됐어요. 그러네요. 근데 다음 달 20일 그러니까 네. 8월 22일 치러지는 전당대회 기준으로는 이제 2달 반쯤 그때가 2달 반이 그때가 되겠죠. 2달 반이군요. 예. 석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아무래도 직전에 대선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김문수 없죠. 후보가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대로라면 뭐 특검 이런 이 어떤 변수도 있긴 하지만 지켜보기로 하고요. 민주당도 전당대회 이제 8월 2일 날 합니다. 미뤄졌어요. 순회 경선 하다가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서는 모양새였는데 미뤄져서 8월 2일 날 한 번에 원샷으로 하고 또 어제는 박찬대 후보가 또 강선우 후보자 사퇴하라 네. 또 요 얘기도 있었고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강선우 전 후보자를 놓고 민주당의 당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렸던 맞아요. 것 같아요. 왈왈부했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뭐 본인이 사퇴를 했으니까 의견의 충돌이야 없겠습니다만 사실은 강선우 후보자 사퇴 직전까지 의견이 갈렸던 당원들의 표심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권고했던 박찬대 후보에게 조금 더 힘이 실릴 것이냐 네. 아니냐인데 글쎄 저는 그 강선우 후보자 문제는 주말을 거치면 많이 잊혀지지 않을까? 네, 오히려 이미 어제로 정리가 끝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 이 문제가 여파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변수는 크게 그 작동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5% 포인트 정도 차이 났거든요. 충청하고 영남에서 그게 사실은 크진 않아요. 민주당 전체로 따지면 호남이나 수도권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죠? 네. 역전 가능할까요? 박찬대 후보가 근데 호남에 이제 권리당원이 많이 계신데 가장 많죠. 가장 예. 많죠. 예.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후보가 호남의 골목 유세를 엄청 열심히 다녔어요. 아니 이걸 예상을 한 건지 몰라도 호남 위원장을 했어요. 예, 선대 위원장을 했어요. 참 이걸 예상하고 했는지 몰라도 서울 사람이죠. 서울 지역구를 갖고 있는 예.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호남에 왜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네요. 그러니까 수도권 내지는 서울의 골목 유세 그쵸. 를 책임졌던 게 아니고 호남에 주로 있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더 봤으면. 비치고
자기 지역에 많이 찾아왔던 사람들한테 조금 유리하게 될 수 있겠죠. 예, 예. 아, 그런 거 보면 참 선견지명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 계획이 있었겠죠. 예, 뭔가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8월 2일입니다. 단판에 승부가 됩니다. 자, 특검하고 재판 소식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가 좀 눈에 띄어요. 윤석열이 재판에 이제 출석을 안 할 것 같아요. 예, 예. 또 24일 오늘 재판인데 안 나간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뭐 직위원 재판부 그냥 재판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 왜 이럽니까? 전까지 그 석 달 반쯤 됐죠. 예. 4월 4일 날 파면됐으니까 불과 몇 달 전까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의 행위라고는 도저히 생각이 안 되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재판을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피고인이 나가야 됩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못 나간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안 나가든지 네. 본인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엔 또 나갔어요. 그게 이상하다는 아니 거잖아요. 뭐예요 도대체.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귀찮은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재판받는 걸 귀찮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도 참 예. 놀랍고 법질서 준수 의무 내지는 뭐 아예 생각이 없는 거죠. 국가 사법 시스템에 순응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유 나는 모르겠고 귀찮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거의 이 자세인데 와 어느 잡범도 이러진 않아요. 아니 말씀대로 법조인 출신이고 검사에다가 네.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다.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아이. 아예 나가든지 지금 핑계를 대려면 건강이 때문에 아예 못 나간다. 뭐 움직일 수 없다. 이러면 몰라도 구속 적부심에도 나가서 다 얘기를 하고 이게 본인한테 뭐 병보석 같은 거 노리는 겁니까? 그러면 신청하겠죠. 신청은 할 것이다. 예. 근데 앞뒤가 하나도 안 하나도 안 맞아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구속돼 갖고 뭐라고 했어요. 구치소에서 운동 시간을 보장 안 해준다며. 네. 아니 운동할 정도의 건강 상태 아니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운동 시간 보장해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요. 그것도 논리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려면 앞뒤는 맞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한심해요 보면. 또 그런 곳이 이제 김건희 쪽인데요. 일단은 특검이 2주 전에 그러니까 8월 6일 날 나오라고 2주 전에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특검의 전략은 어떤 겁니까? 그건 그거겠죠. 오랫동안 잡아내요.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나와라 예. 이러면 아 나 아프다 이러 핑계 될 거니까. 핑계 될 텐데 보름 전에 알려줬어요. 네, 그러니까 2주 전에. 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때 아플 예정이었다면 미리 아프시고 그때는 꼭 나오시라 이런 거죠. 아. 그랬더니 뭐 안 나가겠다는 얘기는 못 하잖아. 아 제가 8월 6일 그 무렵에 아플 예정인데요. 예정입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가겠다고는 얘기는 해놓고 자꾸 이제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그 조건요. 예. 야, 이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하루에 1개 혐의 정도씩 하고 한 번 받으면 3, 4일 쉬었다가 하고 저녁에는 또 안 받겠다. 예. 6시까지만 좀 하겠다.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또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측은 구속을 피하겠다는 예.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요구대로 하면 16번은 나와야 돼요. 최소한 적어도. 16가지 혐의니까요. 네. 최소한. 그러니까 한 혐의에 대해서 하루에 조사를 끝낸다고 하더라도 16번을 나와야 되고 사나흘 간격으로 하면 도대체 얼마예요? 그러면 이거 특검 끝나요. 아니 끝나는 것도 끝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네. 혐의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뭐라고 핑계 대겠어요? 아니 내가 16번 수십 번을 꼬박꼬박 출석했고 나오랄 때 나가고 지금 2달에 걸쳐서 출석을 계속 이어왔는데 내가 어디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냐 이 핑계 대려고 하는 거죠. 아하. 사실은 구속을 막기 위한 전략이에요. 예, 전략적으로 지금 그런 거다. 또 그 통보했을 때 윤석열 SNS 글도 있었고요. 본인만 책임지겠다 등등 봤을 때는
김건희 측에서 뭔가 구속만은 좀 피해 보겠다 이런 전략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예. 그 윤석열, 김건희를 비롯한 내란 세력에 있어서는 김건희가 일종의 여왕벌인 게 다시 우두머리 한번 같은 확인되는 거죠. 여기만은 예. 지켜야 된다. 지켜야 여기에 된다. 구속은 막아야 된다는 것인데 아니 무슨 중요 혐의 피의자가 이렇게 조건을 많이 붙여. 나는 하루에 한 가지씩만 조사받을 거고 예. 무슨 공무원이야 자기가 6시에는 퇴근해야 되고 뭐 상 받으러 갑니까? 어? 그 8월 6일 날 불러서 조사를 하면 구속영장 청구는 그 직후에 될까요? 뭐 한두 번 정도 한두 더 조사하고 구속영장 치겠죠. 네, 구속영장까지도 해야지 특검은 어느 정도 소개 성과를 달성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지금 통일교 압수수색을 했는데 통일교의 그 사넬백이라든지 그 목걸이 네. 김건희한테 전달된 목걸이 영수증도 있습니다. 네. 찾아냈다고 합니다.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일교도 지금 뭐 문제가 커 보이거든요. 일단 예. 통일교의 윤 전 본부장 개인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라는 건 입증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 영수증에 통일교 그거 있으면 본부에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게 윤 본부장 집에서 집에서는 나오면 몰라도. 몰라도 왜 그게 통일교 본부에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거는 입증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건진이 내가 갖고 있다가 잊어버렸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거짓말이죠. 예.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수사 과정에서 건진의 구속이 빨리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것도 좀 신기한 게 건진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체포 압수수색영장도 많이 기각이 됐거든요. 됐죠. 법원에서. 예. 저는 좀 그냥 보도로밖에 모르니까 보도로 봤을 때는 벌써 강제 수사가 됐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혐의 내용에 비춰서 이미 구속이 구속이 됐어야 됐었어야 되는데. 되죠. 근데 참 이번 수사는 그러니까 8년 전에 이루어졌던 이른바 문재인 정부에서의 적폐 수사하고 다른 양상인데 네. 그때는 영장 정말 잘 나왔거든요. 다 났어요. 제 기억에는. 네. 막 다 도장 찍어주셔야 해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영장 단계에서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김계한, 김용대 예. 다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일까? 음흠. 이게 영장 판사들의 성향의 문제냐? 네. 아니면 8년 죄송합니다. 8년 전 적폐 수사를 할 때는 그때는 사법부도 수사 대상이 됐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사법농단 있었으니까. 판사실도 압수수색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 그렇죠. 수사와 관련해서 그때 법관들이 조금 생각을 고쳐먹은 거 아닌가? 그때 8년 전 적폐 수사 때 법원이 너무 이른바 끌려다녔다. 너무 다 해줬다. 예, 검찰 그때는 이제 검찰 특검에 이어서 검찰이 계속 이어서 했으니까 수사기관에 너무 법원이 끌려다녔다라는 생각에서 이번에는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지금 사실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솔직히 그렇죠. 무리한 수사가 그때 많았지.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다 무죄됐잖아요. 예.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에서 그 직권남용죄 예. 무죄가 너무 많은 거 보면 사실은 영장이 안 나왔어야 될 그렇죠. 거라고 보이죠. 지금은 조금 다른데요. 아니 그때 윤석열 한동훈 커플이 막 직권남용죄를 한도 끝도 없이 남발했는데 막 다 무죄 나왔어요. 거의 다. 확대 적용해서 할 때는 구속영장 그렇게 잘 내주더니 이번에는 혐의가 그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질이. 예. 근데 이번은 왜 이렇게 꺾어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보면.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용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